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하는 엄마였죠. 간호사로서 3교대 근무를 했고, 그리고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반근무도 많이 하게 되고, 사실은, 건강도 많이 아프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개인에게 이 모든 그런 고통들을 전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책무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내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뭐 부부싸움도 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나 사회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그 정부와 사회 책임 이전에 직장을 다니는 모성으로서 우리 그 사측이 어떤 책임들을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직장 문화가 사실은 좀 경직된 문화도 있고 개인의 희생을 좀 강요하는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케어하는 환자분들에게도 제대로 된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보건의료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게 됐고, 그런 생각들을 노동조합 활동에 담아냈고, 또 노조 활동을 또 열심히 했지만, 또 노조 활동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그 권리로서 보장받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단체 협약 하나 가지고 그 조직의, 그 기업의 노사 관계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활동은 자연스럽게 좀 더 큰 권리 확장을 위한 정치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2011년 말에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지침으로 상급단체에서 정당활동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치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는 2007년도 연쇄혈원 노동조합 한 달간 장기 파업을 통해서입니다. 그 당시 저희의 요구들이 제대로 여론에 내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해법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 법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그때 2011년 말부터 그 당의 당무위원이라든지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또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기타 여러 영역의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지평을 넓혀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여성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국노동위원장도 최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당대회 이후에 여성, 노동, 두 가지 영역으로서 최초로 제 최고위원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과 여성, 기타 취약계층의 다양성을 담아내려고 했던 선택이기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거의 10년에 가깝게 정당 활동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노동정책 전문가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또 한국노총을 비롯한 또 노동계의 요구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아내고 또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재수를 하셔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두 번의 대선 때도 열심히 뛰었고, 또 두 번의 총선, 또 그리고 또 지방선거, 기타 이제 이런 여러 선거들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훈련되고 단련되고 또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현장 구석구석에 전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서라기보다는 노동 최고위원으로서 참 적합하다, 이제 이런 평가와 판단들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과 여전히 밀착해서 의료노련 위원장으로서 한국노총 부위원장으로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사인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 책 제목이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그 이수진과 함께하는 노동정치, 제가 노동정치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는 우리의 노동정치가 특별하고 어떤 특수한 계층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제 이런 데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에 저는 이제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 현장 중심에 그런 법들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 참여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우리 시민사회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매우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가치들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촛불혁명 정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여전히 촛불혁명의 정신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그 시민들은 보통의 생각을 갖고 보통의 행복을 꿈꾸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을 제대로 정치 영역에 담아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감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 대해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 노동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까? 참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라면 그건 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공감하는 정치, 이제 이런 정치를 노동 정치의 저는 대표적인 그런 정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동 정치를 저를 지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2,300만 노동자들과 함께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수진표 노동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심상정을 이기겠습니다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잘 모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계속 판사 이수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판사가 아닙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 최고위원 이수진입니다. 제가 비례대표에 출마하면서 많은 당원 동지들한테 그런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참 많은데 어떤 영역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정의당과 비교될 때 약간 움츠러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노동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움츠러들거나 기죽지 마셔라. 우리 민주당은 이수진을 갖고 있다. 심상정 못지않은 그리고 정의당을 훨씬 능가하는 그리고 말뿐이 아닌 실제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를 시키고 우리 전체 노동자와 서민 대중들 그 안에는 일하는 모든 분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내일 눈을 뜰 때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분들께 저는 이제 노동정치 그리고 우리 민주당표 노동정책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나갈 자신 있으니까 저를 좀 믿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이제 이런 뜻으로 제가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엄합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사회적 보장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기 힘들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라면 그건 절대로 행복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덴마크가 세계에서 국민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민 행복지수가 덴마크보다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장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의 행복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우리 아이의 친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주장하는 그런 공약과 정책들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시대 플랫폼 노동과 다양한 산업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자리, 직업 전환 교육과 직업 훈련 교육들 이제 이런 것들도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가 믿음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꾸준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런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갈등 해결 조정 전문가로서 교육도 받았고요. 노사 갈등, 조직 내 갈등,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거나 그 안에 조정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도 그런 갈등 해결 조정의 또 하나의 또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대화들,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대화들을 만들어내고 또 국회 안에서 또 해결하도록 열심히 좀 한번 챙겨볼 생각이고요. 또 제가 노동정책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네, 현장에서 간호사로 또 의료노련위원장으로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을 해왔고요. 문재인 케어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케어의 어떤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흐뭇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눈치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작년 12월까지 MRI라든지 초음파 검사가 대부분이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원을 내고 검사를 받던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몇만 원 정도로 검사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요. 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케어는 이미 5개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절차들,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거나 다른 데 선심성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제대로 사용하게끔 국민들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의 어떤 보장성 강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치매 노인이라든지 노인 요양시설, 그다음에 이제 노인의 건강에 대한 그런 우리 사회의 책임과 관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모시고 싶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다하시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국은 요양보험을 통해서 또 내지는 우리 사회가 또 함께 나눠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의 간병 문제,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든지 기타 또 이제 재활치료를 받는 많은 우리 노인분들의 또 이제 간병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여전히 해결해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비롯해서 기타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일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세팅하는데 또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장 중심, 그리고 노동정책, 보건의료 정책, 또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이 가장 큽니다. 저는 제 앞에 많은 분들께서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너무 힘들다, 도대체 정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정치인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할까? 저는 아프지 않고 또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돈이 많아서, 학력이 좋아서, 내 뒤에 백이 든든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순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서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뛰어놀고 또 본인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함께 생활하고 배려하고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가치를 최우선하는 것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일선에서 또 국회에 들어가서 또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면서 우리 2,300만 노동자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저와 다르지 않은 보통의 시민들, 이분들의 생각을 잘 담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꼭 국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노동 정치를 표방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따뜻하게 인문학적으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수진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시민분들,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 구성되어 있는 보통의 사람들, 그분들께 저는 행복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행복한 미래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 보통의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이수진, 제가 정치 영역에서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